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어제 미국 FOMC 동결 발표가 나오면서 동시에 파월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3% 반등을 좀 시도해줬고요. 엔비디아는 지금까지의 낙폭을 좀 강하게 말아올렸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였어요. SK 하이닉스가 장 초에 3.5%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보합권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장격이라고 말씀드린 이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또 신고가 부근을 터치하려다가 반도체랑 수급 시소를 타면서 못 찍고 살짝 눌렸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종목들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아니면 못해도 정강이에서 잡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향후 주가 방향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컨퍼런스 콜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일반 투자들은 내용을 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기타 소통 창구를 통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번에 HD 한국 조선해양, 중공업, 미포라인에서 진행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실적 기여의 주요한 포인트로는 선박 믹스가 개선된 점입니다. 여기서 믹스라는 거는 시기별 단가 비중을 의미하는데 예전에 표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로우엔드, 코로나 물량 때 들어온 로우엔드, 미들엔드, 2022년 물량이죠. 그리고 하이엔드, 2023년 이후 물량을 의미합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수주한 이 적자 호선은 대폭 감소를 했고요. 흑자 호선이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선박사들은 대부분 수출 비중이 크죠.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도 환차익도 누린 것이 이번 실적 개선의 좀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환율도 현재 수준으로 횡보하거나 뭐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수출 기업인 조선들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오케이. 그럼 다음 분기 수익들, 뭐 미래 실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HD 현대 사무중공업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뭐 미포조선보다 2년 정도 앞서 있는 구조라서 현재 실적이 타사 대비 10%라는 어마어마한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2년 후에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도 사모만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메이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후판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 후판가가 하락하면 더 좋은 상태고요. 자, 미포조선은 과거에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시점에 프로덕트 믹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극대화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2027년 도크까지 물량을 꽉 채워놨고 28년, 4년 뒤의 물량까지 해외 선주들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조선업은 셀러 마켓, 파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신조성과에 대한 미래 흐름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신조성과는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가장 비싼 LNG 성과의 경우에는 약간의 부합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낮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LNG 성과는 좀 보합세긴 하지만 이제 여기 포에 보시는 VL선들, 셔틀 탱커, 컨테이너선 얘네들은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베스트인 부분은 기존 노후 선박들의 교체 사이클도 맞물린다는 점인데 지금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선박 교체 시기는 대략 한 25년 정도 되는데 이게 25년 아니면 26년부터는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 성과는 수요가 증가하면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신조 성과가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171포인트급이었는데 지금은 187포인트로 작년 대비 한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역대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 9월에는 191% 정도였는데 이제 고작 4포인트 차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 제조사들이 더 들어올 물량 대비해서 도크수를 늘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작 캐파를 막 늘릴 수는 없는 게 선박을 많이 찍어내고 싶어도 이 엔진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선박사들은 지금 얼마나 배를 발주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 척수로는 상반기에 875척을 발주했는데 작년 총 발주량이 1308척인 것에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국면이죠. 상반기만에 작년 절반 이상을 발주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는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발주량 증가 원인은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친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 가속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향 안정화 기대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선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향후 추가 선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도 이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회사기구 IMO에서도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 요게 영향이 꽤 커요. 특히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디젤로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 정책 때문에 탄소 배출량 맞춘다고 엄청 느리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주들도 가격보다는 이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발주를 맡겨야 하니까 비싼 가격에도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뭐라고 했죠? 가격이 올라간다 했죠. 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가는 계속 올라가고 선주들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미리 발주 안 넣어두면은 아 미래에는 성가가 더 오르겠구나.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상황은 너무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선형별 시황 변화와 가역 납기 현황에 따라서 수주 속도는 좀 조절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고수입 위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조선주들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북미 중심으로 LNG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거는 좀 정치적인 게 껴있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원래 신규 LNG 수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건설 허가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해서 보류된 건인데 사실 신규 시설이 통과돼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창고가 더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 제일 빠르게 규제를 푼다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 향후 수주권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면 좋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선사들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3분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 중에서 3분기가 제일 낮은 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후로 시세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나 기타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좀 의미 있는 눌림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튼 조선 섹터는 뭐 장기적으로 25년까지는 계속 봐야 할 섹터이기도 하고 시장이 다시 강세장이 오면 주도 흐름을 가져가기에 확률이 너무나도 큰 섹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시장 거래 대금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한정된 시장 돈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조선 하락, 반도체 갭상으로 시작해서 오후에는 조선 상승, 반도체 하락으로 마감을 해줍니다. 이제 AI로 인한 반도체 우상향에 대한 그림이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조선을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인 건 맞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시기는 3분기 전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막상 주가 내려왔는데 '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매수 안 했다가 주가 올라가면 후회하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3 분기 중으로 조정이 오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선 쪽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대외 변수가 생기게 되면 내용 확인 이후에 전략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마켓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구간별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010-8029-9003으로 조선이라고 연락 주시면 뭐 기존에 연락 주신 분들께 배포 드렸던 자료들 뭐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든가 조선 업황 정리 리포트 뭐 이런 것들도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던 뭐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채널 1만 명까지 딱 1000명 남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료와 정보들 무료로 드리는 거는 1만 명 되기 전까지만 좀 퍼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그리고 종목 전략들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믿고 한번 보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